차이나머니에 대해 피터 나바로 미 국가무역위원장의 말, 중국은 수표책을 흔들며 막대한 자금으로 현지 시장 개방을 얻어낸다. 반면 중국 왕이 국무위원의 말, 1대1로 사업은 중국이 세계에 제공한 국제 공공재다. 세계를 잠식하고 있는 차이나머니, 그 이면에 감춰진 속내는? 자, 사실 저희 그 일부의 그 현재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도 속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긴 했었습니다만 좀 더 좀 자세히 2부에서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아주 단순하게 드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손을 뻗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럼 이제 다른 나라도 반격으로 똑같이 중국 시장에 이런 어떤 공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국이 자국 투자 유입을 크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외자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투자를 철수하는 전형적인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금 상승, 경영 실적 악화, 현지 기업이나 정부의 트러블이 주요 요인이 돼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드 배치 이후 한알령으로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많이 고전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네. 이제 롯데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죠. 아무래도 독자 체제를 운영하는 나라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여러 장벽들 때문에 맞습니다. 외국 기업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2018년 외상 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소위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하죠. 14년 당시 리스트에 95개 항목이 있었고, 이후 17년 6월 1차 개정 시에는 63개 항목, 그리고 최근 2차 개정으로 48개 항목으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줄였습니다. 규제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은 규제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도 표면적으로는 공정 무역을 외치고 있는 중국이라 은행업의 경우 전면 개방, 그리고 증권과 생명보험사 등에도 외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긴 했는데, 네. 여기서 지켜볼 건 중국이라서 투자를 안 한 것도 있지만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못한 이유는 중국 정부의 허용 범위 내에서 규제와 제한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네. 토지만 사례로 보더라도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자국의 경우에는 2006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 제한 관련 정책을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네. 외국계 개인은 중국 내에서 실거주 목적 주택 한 채만 구매할 수 있고요. 중국 내 지점이나 대표기구를 설립한 해외 기관은 등록 도시에서만 사무 목적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도 2015년 이후 부동산 기업 설립 시 필요한 등록 자본금의 비율을 낮춰주는 등 방법으로 다소 완화를 시켜주고 있긴 한데, 네. 결국에는 투자를 못한 이유와 안 한 이유가 동시에 존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뭐 저 장벽이 어마어마했고, 최근에 이 뭐 규제를 좀 완화하는 듯한 정책 또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투자가.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국내 시장에는 차이나머니가 어느 정도 지금 영향 미치고 있습니까? 국내 증시에 그 영향을 주는 이제 업종은 뭐 게임하고 컨텐츠 쪽이 좀 압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차이나머니가 이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 이제 종류를 저는 투자 관점이랑 그리고 이제 결제 시장 이쪽,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현재 1조가 넘는 이제 자금이 국내 게임 산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텐센트 다 아실 거예요. 텐센트가 다음 카카오에 10% 정도 지분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한 720억 정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2014년에는 CJ ENM의 자회사인 현재 넷마블이고 과거에는 CJ 게임즈였는데요. 여기에 5,330억 정도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CJ ENM이 보유 중인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매각 대상으로 넷플릭스하고 텐센트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넷플릭스는 뭐 아시겠지만 압도적인 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죠, 미국에. 이외에도 텐센트는 그 국내 벤처 캐피탈 이제 캡스톤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펀드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투자받은 업체가 지금 국내 업체가 30개가 넘습니다. 지금 넘고, 텐센트 외에도 샨다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가 2004년에 액토즈 소프트라고 하는 게임 회사를 1,000억 원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이제 INTT 게임즈라고 하는데 1,000억 정도 투자를 했고, 원희 파트너스하고 300억 투자 펀드 조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제 시장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요우코라고 하죠. 예. 그래서 2014년에는 6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2020년에는 몇 명 정도를 예상할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2020년이면 2년 남았습니다. 1,000만 명. 오, 정확합니다. 저 이런 거 잘해요. 아, 이거 뭐 예, 돗자리 까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 아니에요. 600이면 뭐 2년 후면 천만이죠. 아, 이게 좀 웃을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죠. 요코가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10조라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사실 돈입니다. 이게 그 중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 이제 요 업체들이 우리나라 핀테크가 아직까지 지금 발전 속도가 느리거든요. 중국에 비해서 현격하게.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알리페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리바바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데 이게 롯데 면세점하고 2014년 2월달에 제휴를 했습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 그 업체들은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텐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텐센트라고 하는 회사의 결제 서비스인데 네. 이제 위챗으로 유명하죠. 얘네가 그 하나금융그룹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진입을 텐페이로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요코를 뭐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지 뭐 저는 좀 이 부분에서는 좀 불만이 많고요.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는 그 중국 관광객이 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실 결제 그 시스템 회사에 중국 자본이 또 들어와 있으면 중국인이 낸 돈 중국이 다시 가져가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할 때 현금을 최대 2만 위안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한이 걸려 있는데 알리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1,00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32만 원, 1,000만 원 3배 차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리페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요코커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참, 예, 이거를 좀 국내 업체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편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중국의 업체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향후엔 높습니다. 아까 그 일부에 설명했던 아주 안타까운 경우의 나라하고는 뭐 사실 좀 다른 경우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요. 자, 일부에서도 여러 번 이제 말이 나왔습니다만 이 중국의 이 최종 목표는 뭔데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국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려는 신패권주의 중국몽인데요.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를 좀 떠올려 보시면은 중국에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화 사상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화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변국들은 그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로 형성된 체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중국이 이 중화 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또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천명을 하면서 공세적인 외교를 예고를 했는데 리커창 총리도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주창 외교라고 강조를 하면서 다시 말해서 국제회의 등 모든 국제 질서 속에서 중국이 주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달러 체제 중심인 국제사회가 위안화 체제 중심으로 바뀌길 원하겠죠. 따라서 2015년 11월 30일 이 IMF가 미국 워싱턴에서 이사회를 열고 위안화를 달러, 유로, 파운드, 엔에 이은 SDR 바스켓 5번째 통화로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IMF 회원국은 출자 비율에 따라서 이 SDR을 나눠서 외환 보유액의 일부로 보유를 하게 되는데 금융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이 규모만큼 바스켓 통화를 꺼냈을 수 있는데 이 구성 비율에서 위안화가 10.92%로 달러와 유로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제 통화 5위에 올랐다라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중국이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1대1로 프로젝트와 맞물려 가지고 위안화의 어떤 확산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게다가 달러가 사실 유지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이 석유, 원유를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달러 석유 체제 역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 이란이라든지 터키,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과 개인적으로 계약 같은 걸 맺을 때 자국 통화로 하자라는 얘기를 꼭 넣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하이 선물 시장에서 약 10% 이상의 원유 상품이 위안화로 결제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국은 이번 무역 전쟁을 계기로 원유 수입성 국가들로부터 자국 화폐 결제 방식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위안화의 국제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받았던 서름을 일거에 해소를 할 수 있겠고,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여서 좀 중국이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천천히 이게 뭔가를 계속 계획해서 실현하고 있는 느낌.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 미중 무역 전쟁 벌이는 것도 사실 이런 걸 견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전형적인 금융 국가거든요. 금융 국가는 달러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사실은 달러를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나라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위협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게다가 이 중국이 무서운 게 뭐냐면 고속철 굴기를 해요. 도로, 철도, 항만 뭐 이런 데 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스관 얘기를 하면서 왜 가스관도 국제 규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철도가요, 나라마다 규격이 약간 다른데 중국이 고속철 굴기를 하면서 국제 기술 표준 시장에서 중국의 입김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첨단 분야에 대해서 차이나 스탠더드의 국제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정말 중국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재편이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있으면 그렇죠. 차이나 스탠다드. 그걸 이제 미국이 더 이상은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래서? 생각에 맞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제일 최근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남중국해. 몰디브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남중국해는요,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필리핀 여러 나라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상 수송로거든요. 그리고 거기 천연자원도 엄청 많은 곳인데, 네. 중국이 여기다 인공섬을 지어가지고 군사 기지화 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하고 네,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중국이 거의 권한을 확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예전 방송에서 우리 오한결 대표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몰아가는 셈이다. 그 말씀이 이제 트럼프가 중국 속내 파악하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몰아갔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속내를 뭐 간파했다기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번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확실하게 누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위안화 환율이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 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안화의 가치가 절상될수록 미국의 대중국 무역 수지는 개선이 됩니다. 즉 트럼프는 현재 위안화 절상을 원하고 있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압박하는 이유도 결국 위안화 절상을 유도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손여로 팀장, 이번 방송에서 이제 사실 주종목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계속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1, 2부 지금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 거.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듣기 전까지는 정말 이 중국이라는 기업이 정말 철두철미한 기업이다. 일단 일부부터 너무 나쁜 기업이다. 근데 이제 이 중국 내부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거에 있어서 정말 좀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미국은 계속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으로 맞닥뜨리고 있고, 이에 맞서서 또 중국은 반미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이만중 과장. 예, 맞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 패권 경쟁을 하고 싶어서 사실 그런 건데, 문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미 연대라고 묶을 수 있는 국가들이 현재 공통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중국 본인들도 지금 증시가 4년 내 최저치로 공두박질 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예. 네. 아시겠지만 중국과 반미 연대 국가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터키잖아요. 이 터키는 상당히 그 1대1로 정책에서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하고 아프리카하고 유라시아에 있는 관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국가인데, 터키도 지금 난리죠. 리라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저치 갱신하고 있고, 외환 보유액 대비해서 단기 외채 비중 150% 넘고 있고, 조만간 IMF 구제금을 신청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에서 노골적으로 한국이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6월 29일이죠. 중국 베이징에서 제1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보 고위 인사와 대화, 이런 이제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중국 측 인사 2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 비중이 낮은 인사가 한 얘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중국 사회과학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샹양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하늘이 무너지면 키 큰 사람이 먼저 맞는다 이런 이제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미 무역 분쟁에 지금 다른 국가들이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거는 그건 잘못된 시각이라는 그런 지적이죠. 그러니까 니네들도 더 관련이 있으니까 너네 문제라고 생각하고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해결하자. 뭐 그런 류의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중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재밌는 얘기죠. 두 번째 비중이 높은 인사죠. 바로 리커창 총리가 이런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보여무역주의를 극복하는데 한국이 동참해달라는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리커창 총리가 이게 한 얘기가 이게 참 중국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중화 상상에 젖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발언을 했어요.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뭐 아까 중문어과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어로 하시게요? 예. 좋습니다. 진수이로 타이 시엔더 위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식구가 있는데 빨리 이게 한국말로 뭐냐면 해주세요. 네. 뭐 근수루 대선 득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한글로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물에 가까운 누각에서 달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그런 시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결국에는 이웃 국가인 중국에게 이익이 되는 게 한국에도 좋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제가 해보니 예. 그 의미가 확 와닿지 않으시죠? 이게 하나 더 제가 비슷한 유사어구가 있어요. 일인득도 개견승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득도하면 그가 기르던 닭이나 개까지도 승천한다. 한 사람이 득세하면 주변 사람도 덕을 본다. 이렇게 점잖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개 닭으로. 개 닭으로 보는. 그러니까 알아서 기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이 부분은 정말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그 참 진짜 재밌는 나라네요. 예.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네요. 왜 예. 쉽게 하는 줄 아세요? 왜 그래요? 제가 아까 중화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중국이 공산화된 국가고 그다음 규제도 너무 많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빅브라더가 돼서 모든 개인 정보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금기어가 되면은 웨이보에 치지도 못하고 검색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딱 만리벽이라고 딱 세워진 그걸 통해서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페이스북 접속 안 돼. 어느 날 국가에서 막아버리면 네 이러고 말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어떻게 중국 사람들은 저걸 그대로 견디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뭐 사람 시민이라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 몽뱅이 거 들리시죠? 목이 메어요. 왜요? 지금 하도 기가 막혀서요. 자, 지난 3월에요. 중국 텐센트가 2000년 이후 태어난 10,000명의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80%가량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중국이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있고 매일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 시민이요? 예, 청소년들이요. 청소년들 생각이요? 예, 80%가량이. 그리고 또 거의 같은 비율이 자신들의 미래를 낙관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대다수 젊은이들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없는 웹 환경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보라든지 바이두, 위챗, 틱톡 뭐 이런 중국 내에 어떤 그 SNS만을 이용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세계인들하고 약간 다른 웹 공간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국 그 당국이 수천 개의 외국 웹사이트를 차단하면서 말 그대로 이데올로기 통제를 벌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인터넷 검열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베이징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최근 베이징 거주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중국 젊은이들은 인터넷 검열에 무관심하거나 당국의 조치를 이해 또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국가 차원에서 그럴 수 있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우뚝 서려면 당연히 이 정도는 국민들이 감수해야지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그럼요. 그 세계 최고인 나라의 정책에 그렇게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도 같네요. 네, 그래서 왜 아니 해외 뉴스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트 다 차단됐잖아. 네, 뭐 볼 필요 있나? 정말 그거. 우리 거 보면 되지. 네. 우리가 세계인데. 진짜 그게 그렇습니다. 진심일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좀 여담인데 네. 어디 외국 촬영을 가거나 뭐 짧게라도 여행을 갔을 때 중국인들을 이렇게 만나면 느끼는 게 저 사람들은 주변 신경을 안 쓰는구나. 맞아요. 옷 맞지. 다 벗고 네. 있고 막 옷 벗는 건 뭐 그것도 별로지만 너무 크게 얘기를 해요. 공공장소에서. 그게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이제 서서히 이해가 가네요. 예, 중국을 좀 공부를 하면 더 알게 되게 저럴 수가 있나? 되게 멀쩡해요 생긴 게. 그리고 우아하기까지 한 여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막 옆 사람이 계속 쳐다보는데도 그걸 오히려 같이 쳐다보면서 왜 쳐다보지 이러고 얘기를 할 때 물론 전부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제가 봤던 몇몇 중국인입니다만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좀 오래됐죠. 그 중국의 땅 소유 분쟁이 있었을 때 연예인들도 네. 그거는 중국의 땅이라고 막 외치면서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저런 사상을, 야오미디아오 그거 같은데요. 네. 그 사상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무슨 교육을 할까요? 중화 사상이 역사적으로 내재가 중화중문학과 나오셨으면 그 사상에 대해서 아시겠네요. 중화 사상 알죠. 네네. 모든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에요. 그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족이에요, 한족.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마지막 멘트 때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도입을 좀 해보면 그 어떻게 생각? 중화 사상이요? 중화 사상 말고 청인 사상이겠죠. 이거. 모든 청인의 중심은 손 팀장님 아니십니까? 저는 그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바로 뺏은. 저는 이미 청인 사상에 물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만중 과장 혹시 그 중화사상 추종자에서 중문 전공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싶어서 네. 사실은 인문학적 왜냐면- 소양 뭐 불문과 갈 수도 있고 국문과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아시아 문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약간 약간 중화사상 지금 사대주의야. 이건 사대주의야. 그러니까 사대주의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저한테 도움되고 제가 배우고 싶은 건 또 배우니까요. 지금 아무도 설득 못했어. 오늘 아주 1, 2분 너무 심각하게만 얘기해서 예. 역사학자거나 뭐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네. 예. 중국어 실력은 되게 좋았어요? 대학 아니요, 다닐 때? 그것만 어학 쪽만 안 좋았고요. 문학 쪽이 예, 좋았어요. 아까 좀 실례될까봐 말씀 안 드렸으면 제가 이제 중국어를 교양으로 좀 수업을 들어봐서 제가 아까 일부러 시켰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예. 제일 높았던 게 비제로였어요. 어학. 그러시죠? 예. 예. 왜냐면 갔다 온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불어 공부를 했습니다만 어디 가서 제 불어를 잘 안 하는데 저는 이제 누가 시켜서 하잖아요. 그럼 다들 깜짝 놀라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주시 트레 제레 드부코네트르.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니 전혀 못 알아들어도 왠지 좀 괜찮은 발음으로 안 들려요? 예? 들레주어. 발음이 약간 도고랑 비슷한데요. 빵집 알죠? 뚫레저허, 파리 바게트. 얼마나 유창합니다. 입생 로홍, 정말 알아듣고 싶네요. 제헤르 드 파르디오. 네. 이게 보통 이게 좀 발음은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깜짝 놀랐어요 아까. 자 다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꾸 목이 메요. 오늘 이 주제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전 지금 그 불어로 말씀해주신 그 기업들도 주식 오를까봐 걱정되네요, 살짝. 불어로만. 저번 시간에 나왔던 뭐요? 빙그레처럼 사태. 빙그레 사태 벌어질까 무섭네요. 지금 불어로 말씀해주신 그 기업들 주가 파리 오르면 바게트 뚫레주르요? 뚫레주르 그 CJ SPC 사시면 됩니다. 나왔다. SPC구나. 관심 정보. 다 포함하고.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계가 있겠죠. 예, 그들의 생각대로 뭐 단기간에 막 세계를 잠식하진 않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중국의 국영 기업 중 가장 큰 117개의 기업들 중앙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중국의 석유, 철강, 화학, 재료, 통신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산당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이 왜 이윤 창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합쳐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던 그 대기업의 어느 CEO가 어느 날 갑자기 숙청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은행은 더더욱 이 중앙기업에 돈을 몰아주는 상황이고요. 이 중앙기업들이 또 밑에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짜내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돈을 내려보내주지 않습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가진 건 토지 소유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몇 개 그 기업들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든 짬짬이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은 일반 농민이라든지 서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부정부패가 거의 뭐 체질화된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언젠가는 좀 터질 폭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흔히 이런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그럼 민영화를 하면 되잖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구조적으로는 민영 기업이지만 사실은 특권으로 이루어진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중국의 민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국은 관시라고 그래서 종과 횡으로 이루어진 그 관계에 의해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은 기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민간 기업은 있을 수 없고요. 이런 그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 관리되지 않는 기업들 때문에 중국은 당연히 세계 기준에 맞는 어떤 기업으로 발돋움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걸 세계 다른 국가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이라는 국가 신뢰도 자체가 저는 썩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중국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뭐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외국 소유 중국 기업 모두가 이 영상 콘텐츠를 비롯해서 게임, 문자, 뭐 이 온라인에 발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중국 내에서 내수 쪽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걸 뚫고 국제사회로 나오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네. 네. 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언젠가는 폭발을 할 것이다. 하지만 견제하고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만준 과장. 네. 제가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중국에 애정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정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중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알기 때문에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중국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많은 시련을 준 나라예요. 이거는 사실 뭐 정규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관계가 상호 호혜 정신이 없습니다. 일방적입니다. 그 병자호란, 삼전도 치욕 뭐 다 들어보셨죠? 뭐 이런 뭐 국토에서 일본과 청일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6.25 전쟁 당시에 유엔군이 다 이긴 거를 전쟁을 원점으로 돌려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장기 분단 국가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중국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역사 왜곡은 일본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심합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북방 역사 있지 않습니까? 발해도 있고 뭐 고구려도 있는데 그 동북공정으로 자국 역사로 다 편입시켜 버렸죠. 그리고 만주족, 거란족, 여진족, 몽골, 티벳 이거 중국 아니거든요. 한족하고 관련 없는데 이거 다 자국 역사로 다 편입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뭐 IT 관련된 기술이 올라왔다 그러는데 현재 저가 LCD 불량 대란을 이제 일으킨 장본인 이게 바로 또 중국이잖아요. 중국 LCD 기술이 어디서 나간 줄 아십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한국에서 나왔죠. 그렇죠. 한국에서 나왔죠. SK 하이닉스에 예전에 LCD 사업 부문이 있었어요. 그걸 하이디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산업 스파이들이 빼간 겁니다. 어허. 지금 OLED 기술도 지금 빼가는 상황이죠. 예. 그 LCD 덕분에 LG 디스플레이가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렇죠. 네. 빼갔어요? 기술력을 빼갔죠. 기술력을 빼가서 그 저가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방금 말씀하신 그 대로 LG LG 디스플레이가 적자로 전환하고 구조조정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 왜 LG 디스플레이 그 중국 공장 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를 안 내줘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다가 결국에는 오케이를 했나요? 뭐 그거는 제가 그 당시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몇 년 전 이야기. 없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니들도 잘 모를 때도 또 있구나. 하나는 자, 이게 또 대만이 콘텐츠 제작사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거를 중국 자본으로 다 흡수 통합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대만 콘텐츠 제작 능력을 전부 뺏어 버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한한령 관련돼서 한류가
지금 중국 본토에서 국가적으로 통제받고 있어요. 그거를 또 모조품을 만들어서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고 있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들에게 순진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미국, 호주, 일본은 사실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안보 관련해서 사실 중국의 어떤 SNS뿐만 아니라 중국의 통신 장비 자체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위험한 중국의 통신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부분도 우리도 같이 불매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참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참 동북공정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동북공정 그 현장들을 직접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게 또 얘기를 했죠.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혹시 입국을 못하나 네, 그런 불안함까지 간직하면서 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과거 일이긴 합니다만 현재도 사실 암암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 맞습니다. 동북공정은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 우리 오한결 대표도 마지막 말씀 부탁합니다. 네, 평론가님과 이만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간단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무서움을 조금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그 한때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벌이는 무역 전쟁 자체가 미국이 우세하다라고 많이 보는 견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미국이 지고 있다라는 견해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의 지역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 중국이 지역 선거를 노리고 밀당을 잘해와서 여기까지 끌고 왔고 트럼프를 오히려 궁지로 몰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세하고 현재 패권 국가인 미국이 중국을 당연히 누를 거라고 봤던 그런 시각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중국이 되게 무섭다는 걸 또 한 번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계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에도 되게 모순이라는 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회사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도 뭔가 일을 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야 뭔가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여야 나눠져 있고 서로 의견 대립이 되면서 오히려 한마음 한뜻이 되기보다 실행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외려 어마어마한 인구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토, 자원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중화사상에 젖어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뭔가 하고자 했을 때 추진력은 정말 환상적이겠구나. 그래서 정말 한계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저는 무서운 나라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중국인이 없는 세계 어느 지역도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 그렇죠. 네, 그 생활력 이건 또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 자, 우리 손여로 팀장. 네, 우선 뭐 진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북한이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같은 공산주의 하고 있는데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많은 그런 투자의 탈을 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계 같은 경우도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지금 세계의 많은 세계인들도 이제 북한 실정을 잘 모르듯이 중국 내부도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무서운 국가다. 정말 추진력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언제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그런 중국에 대해서 우리도 좀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머리에 좀 파져 있던 게 좀 안정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예. 두 말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8시간 전에 바른 무스가 모자에 눌렸다가 모자를 벗으시더니 조금 정리가 됐네요. 매주 개선이 돼야죠. 예. 다음 주에도 아주 멋진 헤어스타일 기대해 보면서요. 다녀오겠습니다. 어딜 다녀요? 오겠습니다. 자, 카운터 펀치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응원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